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3살이 된 여자입니다. 현재 중견기업의 회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벌써 이곳에서 일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네요. 회사 생활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매일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런 와중에 3년 전에 결혼을 약속하게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30대 초반이어서 결혼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었지만 저의 예비 신랑은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30대 후반이었고 곧 40대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차다 보니 저보다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되었죠.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던 중에 드디어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만나는 중요한 자리인 상견례가 다가오게 되었어요. 상견례라는 자리가 그렇잖아요. 다들 긴장하고 신경 쓰게 되는 자리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편한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 결혼 준비는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상견례 역시도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들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말씀이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들렸죠. 요즘 집 구하기 참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벌써 신혼집을 다 마련해놨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복이 많네요. 요즘 집 구하는 거 쉽지 않은데 벌써 신혼집이 다 준비되었으니 사부인께서도 좋아하셔야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랄까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잠시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혼집이 이미 마련되었다는 이야기를 예비신랑한테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순간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제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그때 예비신랑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신혼집 이야기를 들으면 싫어할까봐 미리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는 원래부터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중요한 이야기도 미리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저만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상당히 놀라셨겠죠. 저도 몰랐던 이야기인데 저희 부모님은 오죽 놀라셨겠어요? 특히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표정이 굳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금방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을 꺼내셨어요. 신혼집 말인데요. 사부인, 신혼집은 아무래도 애들이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들도 많고 젊은 친구들이 그런 곳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넓진 않지만 요즘엔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 나중에 애들이 모아서 자가를 마련하면 그게 더 뜻깊고 의미 있지 않을까요? 엄마는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서 놀라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을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거절에 약간 충격을 받으신 눈치였죠. 사부인,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집을 벌써 마련했으니 그걸 받아서 그냥 편하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 집을 마련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신혼집 문제로 돈 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시면서 얻은 집인데 그걸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 오랜 세월을 버텨왔어요. 사부인도 이해하시죠?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본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그 집을 물려받기 위해 노력해왔는지를 강조하시며 신혼집 문제를 밀어붙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고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씀하셨죠. 사부인 말씀도 이해는 해요. 정말 그 집이 사부인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집이라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 애는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하고 가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혼 후에도 본인들이 알아서 신혼집을 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요즘은 꼭 자가가 아니더라도 전세나 월세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사부인, 애들한테 집이 중요한 건 맞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출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집 문제는 애들에게 맡기려고 해요. 애들 스스로 선택하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엄마의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배려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시고 계셨던 거죠. 저희 엄마는 평소에도 감정 소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셨어요. 결혼 초반에 친가와의 관계를 끊고 살아오신 것도 그 때문이었죠. 엄마도 한때는 시어머니와 힘들게 지내실 뻔했어요. 다만 아빠도 엄마가 시집살이로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셨고 엄마는 워낙 단호한 성격이셔서 결국 그런 고된 삶을 피하셨죠. 엄마는 결혼 후 친가와의 연을 끊고 사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친가 식구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셨어요. 그때 큰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친가 식구들을 보게 되었는데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큰 감정 소비를 피해오셨는지를 실감하셨을 거예요. 큰엄마는 시집살이를 하시면서 힘들게 사셨고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엄마는 저를 보호하려고 더욱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거예요. 결국 긴 대화 끝에 신혼집 문제는 저와 남편이 알아서 의논해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그날의 일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모든 선택을 저에게 맡기겠다고 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걸로 다 해도 돼. 난 네 의견에 맞추고 싶어. 전적으로 저를 배려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함께 해나가는 동안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고 저 역시 그가 저를 생각해주는 태도에 안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다 신도시나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구경하며 신혼집 문제를 둘이서 잘 해결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날짜는 5달 뒤로 잡아두었고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속도는 더디지만 착실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한 지 1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예비시댁 쪽에서 다시금 신혼집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때 저희 쪽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계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전화를 하셔서 신혼집 이야기를 슬쩍 꺼내시는 거예요.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요즘 매물이 잘 없지 않더라. 그러다 결국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시할머니가 주실 신혼집 동네를 다녀오셨다며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오늘 그 아파트 동네 다녀왔는데 참 여유롭고 한산하더라고. 마음이 편했어. 너희도 그 동네 한번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그러면서 집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어요. 저는 점점 짜증도 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그 동네가 어떤 곳이길래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걸까 싶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님, 그 동네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자꾸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지네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들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그럼 그 동네가 좀 외곽이긴 한데 그만큼 조용하고 조경도 좋아. 한적하면서도 아이 키우는 집들이 많아서 나중에 애 낳으면 정말 좋은 동네야. 놀이터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니까 너희도 막상 가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이번 주 주말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집 안에 들어가서 볼 순 없겠지만 동네만 돌아봐도 느낌이 오잖아. 못 이기는 척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문제의 아파트를 구경하러 갔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가기 싫었는데 그냥 다녀오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 집 이야기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아파트 단지와 근처 동네를 둘러봤어요. 정말로 가서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예상외로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연식이 좀 있는 아파트라 주차장이 좁고 지상에만 있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어머니 말대로 동네 분위기나 조경은 괜찮더라고요. 말만 들었을 때는 별로일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다녀온 후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신혼집 이야기를 하셨고 아마 제가 흔들린 걸 눈치채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제 터를 잡고 살아갈 곳이니까 더 꼼꼼히 살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둘러본 후부터 예비시댁 쪽에서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할머니께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하신 거였어요. 병문안을 다녀오라는 연락이었죠. 오빠, 할머니는 뭐 좋아하셔? 처음 뵈러 가는데 잘 보이고 싶잖아. 병원에서 드시는 건 자유로우셔? 간식이나 과일 같은 거라도 챙겨가려고. 아,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할머니는 이미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셔서 지금 계신 요양병원도 꽤 좋아. 엄마도 주에 2번씩 가고 병원에서 먹는 거 다 잘 챙겨줘. 그냥 가서 인사드리고 편하게 대화만 나누면 돼. 그렇게 일요일 처음으로 시할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어요. 생각보다 좀 떨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를 했다고 하셨으니 할머니도 무서운 분일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뵈니까 그런 걱정이 다 무색해졌어요.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손주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구나라며 얼굴을 쓰다듬으시고 손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안심할 수 있었죠. 2시간 동안 할머니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간식도 나눠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가 끝나고 할머니가 저희를 보며 가만히 미소 짓고 계시는데 예비 신랑은 계속 옆에서 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슬슬 자리를 일어나고 싶었는데 눈치를 주어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옆에서 책을 보며 여유를 부리는 남자친구 때문에 점점 어색해지고 나중엔 그냥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를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어요. 결국 할머니께서 저녁을 드시고 주무실 시간이 돼서야 겨우 병원을 나올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던 시간이 오후 1시였는데 병원을 나와보니 벌써 저녁 8시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낸 건 저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지루하긴 했지만 시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시할머니 병문안을 다녀온 후 남자친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할머니가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서 평소에 어머니께 좋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이 제가 다녀간 다음 날 병원에 오신 어머님을 살갑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아주 싹싹하고 잘 들였다고 하시더라.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오신 지 1시간도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지 않았냐면서 어머니를 집에 보내셨대.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할 때 표정이 아주 흡족해 보였어요. 평소에는 담담하게 말하는 그가 이번에는 목소리가 붕 떠 있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저도 물론 할머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예뻐해 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비 시댁에서 저에게 무언가를 더 바라지는 않겠지 하고 오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대는 곧 깨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다음 주에도 또 연락을 하셨어요. 아가, 이번 주말엔 나랑 같이 할머니 뵈러 가자. 할머니가 너 참 예뻐하시더라. 나도 결혼할 때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셨는데 말이야. 요즘엔 병원 가면 네 얘기뿐이야. 손주보다 손주 며느리를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 더 잘해서 나중에 좋은 것도 좀 받아가고 그래, 응? 저는 속으로 좋은 거라니 싶었지만 겉으론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할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오빠도 요즘 계속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원래 오빠도 그렇게 자주 병원에 갔었나요? 요즘엔 매주 가는 것 같아서요. 아니, 그전엔 달에 한 번도 잘 안 갔을 거야. 근데 지금은 너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중요한 시기잖니. 그러니까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말동무 해드리는 거지. 그게 나중에 다 기회가 되는 거야. 그 말에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이번 주말에는 세미나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저 혼자라도 가야 했어요. 시댁 일이니까 피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이번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병문안을 가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다녀왔기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할머니께서 저를 정말 예뻐해 주시는 그 애정은 감사했어요. 다만 저번처럼 오래 있고 싶지는 않았죠. 할머님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가 잦아들었을 때쯤 갑자기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더군요. 저는 이번엔 금방 가는 건가 싶어 함께 일어났는데 저를 다시 앉히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가, 갑자기 근처에 일이 생겼어. 요 앞에 잠깐 다녀올 테니까 할머니랑 과일 좀 깎아드리고 있어. 나 금방 올게. 그러고는 저만 두고 가시는 거예요. 속으로 금방 오시겠지 하고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할머님께 과일도 깎아드리고 또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더군요. 결국 전화를 드렸더니 일이 좀 꼬여서 나는 못 돌아가니까 아들에게 데리러 오라고 했으니 기다려라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렇게 그날도 꼬박 5시간을 병실 보조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허리도 아프고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날 저를 데리러 온 남자친구에게는 결국 하소연을 하고 말았어요. 할머님이 나 예뻐해 주시는 건 알아. 뵐 때마다 나만 보고 너무 좋아하시잖아. 드라마를 보시다가도 나만 쳐다보시고. 그런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근데 병원에 있는 시간은 적당히 해야지. 오늘도 병원에서 반나절을 보냈어. 그리고 오늘은 어머님이 나랑 같이 가자고 해놓고 갑자기 나만 두고 가셨어. 1시간도 아니고 5시간을 기다렸어. 이건 너무하잖아. 남자친구는 미안해하면서도 별다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고생 많았네. 다음엔 할머니께 말씀드려서 조금만 이따 갈 수 있게 할게. 그래서 내가 최대한 빨리 데리러 왔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님이 왜 나만 두고 자리를 비우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리고 오빠도 문제야. 지난번엔 첫 방문인데 우리가 병실에서 7시간이나 있었던 거 알아? 내가 아무리 눈치를 줘도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옆에서 태연하게 책이나 읽고 있고 할머님이랑 대화하는 건 좋았지만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푸념을 털어놓았지만 남자친구는 제 말을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다음 주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또 할머니 병문안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차 안에서 했던 제 투정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 연속으로 소중한 주말을 병원에서 보내느라 피곤했던 저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지난주에 할머니한테 이번 주에도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가면 어떡해. 저는 솔직히 너무 지쳤고 또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아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이제는 어떻게든 제 시간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오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해서 약속을 해? 내가 주말에 맨날 노는 줄 알아? 평일에 일하느라 바쁘고 주말에 할머님 병원 가서 시간 보내느라 바쁘면 우리 결혼 준비는 누가 하는데?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빠듯한 시간에 결혼 준비로 바쁜 건 알지. 근데 할머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 뵐 수 있을 때 많이 보면 좋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더구나 네가 다녀오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지셔서 그날 밥도 잘 드시고 엄마한테도 친절하시대. 그만큼 좋아하시는데 안 갈 거야? 저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계속 말을 이어갔죠. 할머니 정정하시다면서 혼자 계시다 사고 나면 걱정돼서 요양병원에 계신 거잖아. 그것도 거의 실버타운 같은 곳이라면서.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매주 가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도 시간 없는 건 마찬가지야. 내가 결혼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옆에서 봤잖아. 이번 주는 정말 못 가. 가려면 오빠 혼자 다녀와. 결국 그 주말에는 남자친구 혼자 병원에 다녀왔어요. 혼자 갔을 때는 생각보다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병문안에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걸 아신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이번엔 너 혼자 안 가고 아들만 보냈니? 젊어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머니는 건강해 보이셔도 나이가 많으시잖니. 아무리 불편해도 계속 찾아뵙는 게 예의고 도리야. 저는 시어머니의 꾸중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내가 이렇게 혼나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고민이 깊어졌어요. 결혼 준비로도 바쁜데 시댁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마치 제가 어딘가로 떠밀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매일 고민에 잠기게 됐죠. 그러던 중 다음 주말이 다가오면서 또 병문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에게 여행을 가자고 하셨어요.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고 시댁 일도 신경 쓰이잖아. 결혼하면 더 바빠서 우리 딸이랑 시간 보내기 어려울 텐데 이번에 가까운 곳이라도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자. 엄마의 제안에 저는 뭉클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여행 가자는 말에 동의했죠. 그리고 역시나 남자친구에게서 병문안 가자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이번 주엔 엄마랑 약속 있어. 병문안은 못 갈 것 같아. 남자친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그 주말은 엄마와 함께 보냈어요. 엄마는 여행 대신 전시회를 보고 싶다고 하셨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고 싶은 전시가 있다고 해서 오랜만에 엄마와 전시를 보고 근처에서 식사도 하며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가 식사를 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딸이랑 오랜만에 전시도 보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도 먹으니까 너무 좋다. 요즘 고민 많지? 결혼 준비하느라 생각할 것도 많을 텐데 시댁 문제도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이 쓰였어.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어.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역시 엄마밖에 없어. 나도 엄마랑 시간 보내니까 머리도 정리되고 너무 좋다. 엄마와 짧게 즐긴 문화 시간 이후 저는 결혼식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웨딩 플래너를 만나 정리된 일정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한참을 일정표를 조정하고 있던 중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제 휴대폰 화면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가져가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딸하고 지금 여행 중이야. 밤까지 있을 거니까 우리 사이도 시간 되면 올래?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전화를 받으신 그 순간